고산당 해원대종사 분향소가 마련된 쌍계사에 추모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조계종 종정예야 진제법원대종사도 조문하며 스님의 뜻을 받들어 수행 정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980년 조계종 단일계단이 개설된 이후 41번째 수계살림이 봉행됐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비구 비구니 147명이 정식 스님으로 수행자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상월선언의 천막결사 정신을 잇는 템플스테이가 다음 달부터 서울 봉은사에서 진행됩니다. 9개의 천막이 봉은사 숲길에 들어서며 하루 한 끼 공연과 매일 6시간의 참선 등이 진행됩니다.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미얀마 민주화 기원을 위한 모금 캠페인을 펼칩니다. 이와 함께 합법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평화적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며 연대의 마음도 전할 예정입니다. 화쟁으로 바라본 한국 정치, 부산시장을 역임한 5선의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을 만났습니다. 15조 규모의 추경과 국가보상제 입법, 부산시장 보궐선거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고산당 해원대종사 분향소가 마련된 쌍계총림 쌍계사 파령루에 전국에서 스님들과 제가불자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계종 종정예야 진제법원대종사도 찾아 스님의 뜻을 받들어 수행 정진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지사 재봉득 기자입니다.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쌍계총림 방장, 고산당 해원대종사가 원적에 든 지 3일째. 쌍계사 파령루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전국 사부 대중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추모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분향소를 찾은 조계종 종정예야 진제법원 대종사는 스님의 가르침을 사부 대중이 알고 행해 원적이 아름답게 회양되길 희망했습니다. 일찍이 다 출가로 동진을 하셔가지고 객률론을 다 열람을 하시고 배우시고 또 선도 또 노래는 많이 하셔가지고 당신의 일각에는 이렇다 하시거든. 그래 이제 우리 의학들은 이제 그렇게 이렇게 고인의 이제 뜻을 받들어가지고 여법히 수양하는데 초점을 맞췄는데 큰 뜻이 그만해요. 젊은 시절 고산당 해원대종사에게 배움의 인연이 있는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중봉 성파 대종사도 분향소를 방문했습니다. 성파 대종사는 만장의 글귀를 쓰고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마르니 애통하구나. 사바세계에서 볼 수 없는 근본이 겁에 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스님이 이 사바세계에 안 계시더라도 우리들이 스님에게 배운 것을 10분 활용해서 요익 중생하도록 노력하겠으니까 스님께서는 안심하고 잘 가십시오. 그런 말을 하고 싶죠.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회장 봉각 스님도 분향소를 방문해 고산당 해원대종사의 덕화를 기렸습니다. 꽃으로 뒤덮인 이 아름다운 계절에 가셨구나 해서 정말 일생을 그 덕으로 사시고 자비로 베푸신 그것이 더욱 저희들 마음에 와 닿습니다.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현봉 대종사, 조계종 전 천무원장 설정 대종사 등 전국에서 스님들이 분향소를 찾아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13살이 되던 해 득도해 기도와 정진을 쉬지 않고 오로지 경가율을 연구해 경률론 3장을 습득한 고산당 해원대종사. 전국에서 전법교회에 매진하고 후학양성을 위해 고산장학회를 설립한 스님의 원력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재봉득입니다. 고산당 해원대종사의 분향소가 조계사 대웅전에도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기획실장 3회 스님을 비롯한 부실장 스님들이 어제 조계사 대웅전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지난 23일 원적에 든 고산당 해원대종사를 추모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했습니다. 조계사 대웅전에 마련된 분향소는 영결식인 토요일까지 운영되며 불자들도 분향이 가능합니다. 1980년 조계종 단일계단이 개설된 이후 41번째 수계살림이 봉행됐습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서도 비구, 비구니 147명이 정식 스님으로 수행자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장엄하고 엄숙한 현장에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봄 기운이 만연한 법보종찰 해인사. 예비 승려에서 정식 승려가 되는 구족계를 수계하는 제41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살림이 어제 해인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수계살림을 하루로 단축해 봉행된 이날 구족계 수계살림에선 비구 101명과 비구니 46명 등 모두 147명의 스님이 인천의 사표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조계종의 출가 수행자들은 오직 부처님 법 그대로 정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생사의 바다에서 헤매는 중생들에게 환한 빛으로 광명을 드러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계식은 재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께서 환희하고 찬탄하는 성스러운 자리로 빛날 것입니다. 호계합장으로 참회 진언을 염송하며 연비를 받은 147명의 출가 수행자들은 수행과 전법 도생의 종리를 실현해 나갈 것을 서원하며 한국 불교의 미래를 기꺼이 어깨에 짊어지었습니다. 정계대화상 태어무관대종사, 갈마아사리 원경스님, 교수아사리 지연스님을 증명으로 청정한 계율을 깃대 삼아 쉼없는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그대들이 수계를 마친 것은 한 번의 사라기와 세 번의 갈마를 여바하게 성취했으므로 비구의 주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화상이 여법했으며 아사리가 여법했으며 7분의 존중 아사리가 구족하셨습니다. 그대들은 교법을 잘 받아서 마땅히 부지런히 수행하여 복된 일을 많이 하고 불법성 삼보에 공양토록 해야만 합니다. 조계종 정식 스님이 되는 마지막 관문인 구족계 수계살림으로 세속의 인연을 버리고 깨달음을 향한 발심과 출세 간의 회향을 발언한 147명의 스님. 1980년 조계종 단일계단 개설 이후 41번째 봉행된 수계살림은 코로나19 속에서도 계율을 받아 지녀 불교 중흥을 이루겠다는 뜨거운 서원으로 가득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상월선언의 천막결사 정신을 잇는 템플스테이가 다음 달부터 서울 봉은사에서 진행됩니다. 결사 당시를 회상하는 9개의 천막이 봉은사 숲길에 들어설 예정인데요. 상월선언 템플스테이가 펼쳐질 현장에 윤호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19년 동안거 풍찬노숙을 결심하고 위례 상월선언 부지에서 9스님들이 무문관 천막결사에 들어간 지 어느덧 1년 4개월이 흘렀습니다. 불교 중흥을 염원하는 대중의 원력은 천막결사에서 자비순례로 이어졌고 지금도 상월결사 정신은 한국 불교에 큰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상월결사의 원만 회양을 위해 앞장서온 서울 봉은사가 일반인들이 풍찬노숙 정진을 체험할 수 있는 상월선원 템플스테이를 마련합니다. 봉은사는 다음 달 16일 또는 23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에서 일요일 아침까지 2박 3일에 걸친 천막 템플스테이를 운영합니다. 상월선언 천막결사와 마찬가지로 묵언을 기본으로 하며 하루 한 끼 공양과 매일 6시간의 참선 등이 진행됩니다. 한 회당 9명의 참가자만 모집하며 4월 1일부터 봉은사 템플스테이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접수를 시작합니다. 2019년도 천막결사부터 시작됐던 그 상월선언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앉아서 2박 3일 동안 정진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정진하는 사이사이에는요, 또 이 봉은사의 아름다운 숲길을 걸어볼 수 있는 계기도 마련이 됩니다. 참가자들이 지낼 텐트는 봉은사 대웅전과 미륵대불이 한눈에 보이는 언덕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참가자들은 비교적 넓은 부지에 마련된 텐트에서 각자 정진하고 고즈넉한 숲길을 걸으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특히 4, 5월은 따뜻한 날씨에 부처님 오신 날 봉축 기간과도 겹쳐 아름다운 자연 풍광과 사찰을 장엄하는 연등불빛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템플스테이가 시작되기 전이지만 경내 곳곳에는 이미 매화를 비롯한 봄의 전령들이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이 상월선언은 조금 더 수행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도법사 스님과 함께 8시간 이상 앉아서 묵언 정진을 하고 또 함께 숲길 포행을 하면서 정말 자신을 돌아보는 수행의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봉은사는 코로나 우울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템플스테이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미얀마 민주화 기원을 위한 모금 캠페인을 펼칩니다. 이와 함께 합법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평화적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며 연대의 마음도 전할 예정입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군부 독재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펼치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을 위해 모금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미얀마의 자비와 평화가 오기를이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6월까지 이어집니다. 캠페인은 교구 본사를 비롯한 전국의 주요 사찰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교계 언론을 통해 적극적인 관심과 연대를 모으는 활동도 함께 펼칠 계획입니다. 미얀마 민주화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좀 희생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좀 평화롭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원하는 또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금 캠페인을 전해서 그분들의 힘이 되고자 지금 모금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모금 활동에 앞서 지난 16일 성명서를 내고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연대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했습니다. 특히 미얀마 군부에 국민들을 향한 폭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캠페인과 함께 미얀마 민주주의의 회복과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구금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또 시민들에 대한 폭력 사용 중단과 합법적이고 민주주의 절차에 따른 평화적 문제 해결도 촉구하며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할 예정입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미얀마 쿠데타로 숨진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평화와 자비가 가득한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했습니다. 우리 불자분들이 많이 이제 미얀마도 다녀오시기도 하고 성지순례도 갔다 오시기도 하고 많이 이제 미얀마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근데 이제 뭐게 우리 어떻게 보면 같은 불자들이 지금 많은 고난을 좀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또 지원하고 그분들이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한번 챙겨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금은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과 군부 쿠데타의 대량 학살로 희생된 미얀마 시민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전달 방법은 추후 논의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름다운 동행 사무국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조계종 서산주지협의회가 어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군부에 맞서 저항하고 있는 미얀마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서산주지협의회는 미얀마 군부는 불법 무력 진압 행위를 멈추고 인간 존엄을 회복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미얀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는 불심이 깊은 불교 국가라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마음이 미얀마 국민들에게 전달되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께서는 5선 의원으로 또 여당과 야당 모두를 경험을 하셨습니다. 네. 원로급 의원으로 지금의 보수 야당과 또 현 한국의 정치를 좀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정치 시작할 때가 이제 야당으로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국회에 있을 때도 이제 여당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당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상대 당의 어떤 의원들하고도 비교적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장부터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부동산 3법이라든가 또 그 전세 3법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그 국회 부의장이라든가 상임위원장 배분하는 문제. 저는 막 그때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상대를 이제 적폐로 몰아붙이면서 너희들은 대화와 타협의 상대가 아니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제 그 야당이죠. 국민의힘 숫자가 워낙 적지 않습니까?
103명밖에 안 되다가 보니까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 참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 이 뒷받침이 돼야만 힘을 또 발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4월 7일에 있는 그 보궐선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는 재난 지원이 아닌 손실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번 추경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에 아시다시피 이제 15조 이제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9조 9천억을 국채로 발행을 해서 재원을 조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 추경안을 보면 이제 본 예산하고 이렇게 중복되거나 유사한 그런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도 어떤 점을 지적을 했는가 하면 사업 계획이 불안정한 상태로 추경안이 제출이 돼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가급적 우리 국가 채무를 적게 발행하는 선으로 이렇게 심사가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9조 9천억 이제 국채를 하게 되면은 우리 이제 국채 규모가 967조에 육박을 해서 국가 채무 말이죠. 1000조에 가깝지 않습니까? 현 정부 들어가지고 660조에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GDP 대비 채무 부담률이 한 48.6% 된단 말이에요. 시초는 36%였거든요. 그래서 국내외의 많은 전문가들이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큰일 났다.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 채무를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심사를 해야 되고, 만일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면 정말 국가가 큰 위험에 처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국가보상법 제정안도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그럼 이 부분은 좀 어떤 내용인 건가요? 정말 이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영세상공업자들 얼마나 손해를 받는지, 얼마나 어려운지 이 소득도 계산을 해보고 매출도 계산을 해보고 해서 정말 제대로 좀 지원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우리 헌법에도 우리 이제 국민의 어떤 기본권을 제한을 한다든가 행정명령에 의해 가지고 만일에 재산권을 침해를 한다든가 하면 법률에 의해서 이런 것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지킨다는 차원에서도 법률에 의해서 국가가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 손해배상보상법을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불교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전국이 시작이 되면서 앞서서 이제 모든 법회들을 중단을 하고 신도들의 사찰 출입을 금지를 하면서 1년 넘게 이제 버텨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문화재 관람료 사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사찰 운영에 대해서 피해도 큰데 이런 부분도 이 법에 따르면 뭐 보상이 가능한 건가요? 네, 아마 100% 충분히 보상하지는 못하겠죠. 우리 이제 어차피 보상이라고 하는 것들도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조달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에 비해서 얼마만큼 그 효과가 있는가 이런 걸 따져야 되겠죠. 정부의 어떤 그 행정명령이나 지침, 말하자면은 그 집합금지라든가 뭐 영업 제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과도의 손실을 봤다면 그게 비례해서 어떤 손실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찰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사찰의 문정이라고 할까요? 지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6대 부산시장을 지내셨습니다.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2년 10개월 만에 탈환할지 또 그것도 관심입니다. 선대위원장도 맡고 계시는데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사실 이번 이제 부산시장도 선거도 그렇고 서울시장 선거도 그렇고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전직 오거돈 시장
그 성추문으로 인해서 사퇴를 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선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부산의 어떤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또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를 어떻게 앞으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실현 가능성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국민들한테 이해시키고 그것에 의해서 선택받고 해야 되는 것이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 민주당이 아무리 네거티브 흑색 선전으로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정당당하게 정말 부산 시민들만 바라보고 또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내놓으면서 선거운동을 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의원님께서 부산시장 재임 시절에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추진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유치에 관한 이 특별법도 발의가 됐는데 이 엑스포 유치와 또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떤가요? 월드 엑스포를 만들겠다고 한 것은 이제 2014년도 부산시장 선거 때 제가 공약으로 제시를 했고 시장 때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 부산으로 봐서는 이 월드 엑스포를 유치를 해서 마이스 산업이나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부산을 앞으로 이제 먹거리를 만드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여태까지는 이제 해양산업이라든가 조선산업 이런 것들이 부산의 주력 산업이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안을 찾는다. 부산에 또 한 번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다. 이런 차원에서 월드 엑스포를 이제 유치하기로 했었고, 이게 만일에 되기만 한다면, 일자리 창출도 한 7만 개 가량, 또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가가치도 한 60조 정도, 6개월 동안에 한 5천만 명 정도의 관광객들이 부산으로 몰려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부산 도약의 기반으로 삼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저희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 전원이 똘똘 뭉쳐서 이 엑스포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과 여당을 모두 경험한 원로급 의원으로서 화정의 한국 정치로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정치 활동들을 저희들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